안녕하십니까, 박광철입니다. 요즘 개인 홈페이지의 모습을 보면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자신의 정보만 올려놓는 홈페이지였는데 요즘은 각계각층의 매니아들이 형성되면서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의 정보를 올리고요. 또 방문자들과 서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새로운 커뮤니티의 장이 열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좀 더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말이죠. 자,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한 사진을 선명하게 펜 포커스 기법을 익혀보자. 또 포토샵으로 속도감도 입혀보자. 줌잉 효과로 시선 집중을 시키고 서 있는 차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도 해본다. 오늘 펜 포커스와 줌잉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임계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펜 포커스의 설명에 앞서서 과연 그럼 펜 포커스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예. 우리가 보통 이 사진을 찍을 때 펜 포커스 시킨다는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보통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메라에서 자동 모드에서 오토 모드에서 놓았을 때 펜 포커스 되어 있는 사진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펜 포커스 사진은 배경도 선명하게 나오고 피사체도 선명하게 나오는, 즉 심도가 깊은 사진이에요. 앞부분도 선명하고 뒷부분도 선명한 그런 사진을 펜 포커스 사진이라 해서 배경이 멋진데 인물도 멋지게 나와야 될 때, 그럴 때 펜 포커스 시켜서 찍으면 아주 좋고요. 그리고 또 상품 사진을 찍더라도 배경 부분이 중요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펜 포커스를 찍어서 이제 많이들 부각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럼 펜 포커스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사진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배경 사진 몇 컷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사진 보면은요, 풍경 사진이에요. 역시 앞부분의 그 호수 부분과 뒷부분에 저 멀리 있는 산 배경까지도 선명함을 볼 수 있고요. 이 사진은 역시 뒤에 있는 산, 앞산, 그리고 또 앞에 놓여져 있는 다리까지도 모두 다 선명한, 말 그대로 펜 포커스가 잘 되어 있는 사진인데요. 그럼 이 펜 포커스가 약간 개념이 다른 아웃 포커싱 사진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보면은 뒷부분에 있는 사찰에 있는 어떤 물체와 앞부분에 있는 꽃잎의 포커스가 달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은 아웃 포커싱 사진이 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전면 부분이나 뒷면 부분이나 이렇게 선명한 것을 펜 포커스 되어 있다, 펜 포커싱 사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펜 포커스 사진을 알아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기법에 있어서는요, 특히 왜 사진 찍을 때 초점이 흐리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손이 흔들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흐릿한 사진을 얻게 되는데, 그럴 때 보정할 때도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이 펜 포커스 기법을 첫 번째로 다루게 될 텐데, 이 펜 포커스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게 이 펜 포커스 효과를 줄 텐데요. 그런데 포토샵에서 이런 펜 포커스 효과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샤프라고 하는 샤픈 필터를 이용해서 이미지가 초점이 흐려져서 약간 흐릿하게 나온 사진을 보다 선명하게 만드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우리가 작업할 파일을 열어서 한번 작업해보죠.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펜 포커스 효과를 적용하기 전, 그러니까 지금 강아지를 찍었는데 약간 흐릿하게, 초점이 흐릿하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포토샵에 있는 몇 가지 필터를 줘서 이 펜 포커스 기법처럼 선명하게 나온 것처럼 지금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이미지가 선명하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 잘못 찍어서 혹은 펜 포커스를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그 경계선이나 지금 보면 그 강아지의 어떤 그 털이라든지 눈망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초점이 아주 잘 맞춰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일단은 초점을 잘 맞추는 거, 그러니까 선명한 사진을 아웃 포커싱 시키기는 쉽지만 아웃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을 펜 포커싱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래 너무 아웃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좀 많이 사진에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펜 포커스로 바꿔주는 건 쉽지가 않고요.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약간 흐릿하게 되어 있다든지 선명하지 못한 사진들은 포토샵의 필터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는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제 작업을 같이 해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지 보정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원본 레이어를 보존을 해야 되니까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레이어 팔레트를 보면 현재 원본 레이어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이거를 드래그해서 레이어 팔레트 하단에 있는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 아이콘 위에 올려놓으면 지금 보신 것처럼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가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에 이제 실질적인 보정 작업 내용이 적용이 되겠죠.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펜포커스 효과를 연출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필터, 포토샵에 있는 필터 중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샤픈이라고 하는 필터가 있습니다. 이 샤픈 필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포토샵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연출을 해볼 텐데요. 자, 그런데 여기 샤픈 필터에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의 필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가지의 필터를 볼 수가 있는데 샤픈과 그다음에 샤픈 엣지스 그리고 샤픈 모어 그리고 언샤픈 마스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에 있는 샤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이미지에 있는 초점들을 전반적으로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선택을 하게 되면 한 번 정도 적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샤픈 엣지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테두리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샤픈 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알아보았던 샤픈을 두 번 누른 것 같은, 두 번 적용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한 번에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샤프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샤프 마스크 대화상자를 불러와서 그 샤픈 기능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샤픈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살짝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살짝 지금 보신 것처럼 선명해진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좀 더 선명하게 얻으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 메뉴에 있는 이 샤픈 메뉴를 좀 더 여러 번 누르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밑에 보시면 샤픈 모어라고 하는 이 메뉴가 샤픈, 그 위에 있는 이 샤픈 메뉴를 두 번 누른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두 번 정도 누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한 번 클릭하면 이렇게 좀 더 강도가 세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샤픈 메뉴를 계속 주어가면서 이 포커스가 잘 맞아졌는지 그걸 볼 수가 있군요. 이 필터를 자주 반복을 할 경우에는 또 컨트롤 F키를 이용을 해서 똑같은 기능을 계속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필터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샤픈 모어라고 하는 방금 전에 사용한 메뉴가 보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단축키 컨트롤 F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작업한 작업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하시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 F 단축키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샤픈 메뉴에 보면 이제 샤픈 엣지스라고 하는 이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를 이용하면 작업하는 이미지의 테두리들을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작업했던 샤픈과 그다음에 샤픈 모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선명하게 만드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 샤픈 엣지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테두리를 보다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샤픈 엣지스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의 어떤 그런 선명도가 좀 더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같은 색깔 톤의 그 외곽 부분을 선명하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 강아지 털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샤픈, 언샤픈 마스크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예, 필터 메뉴를 보시면 이제 아까 샤픈 메뉴에서 네 번째 있었던 언샤프 마스크 있죠. 자, 이 언샤프 마스크를 누르시면 지금과 같이 언샤프 마스크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미리 보기 창을 보면 지금 이미지가 많이 확대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업 도큐먼트를 제대로 보면서 작업을 하시기 원한다면 밑에 보신 것처럼 이 확대 축소 비율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이 너무 확대가 되어 있으니까 축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키를 눌러주시면 이미지를 축소해서 전체 이미지를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언샤프 마스크 대화 상자를 보시면 이 옵션을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어마운트와 레디어스와 그리고 스트레스홀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어마운트는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이 샤프 기능의 필터를 강도를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제가 잠깐 한번 슬라이더를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샤프 기능이 높아지면서 이미지가 보다 많이 선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레디어스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레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언샤프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미지의 선명도를 높일 때 그 적용되는 픽셀의 범위,
경계를 설정을 하는데 이 경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지금 보신 것처럼 이미지가 많이 선명해지면서 더 또렷해지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레디어스를 높여버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미지가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 깨지고 더 거칠어져서 더 반감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레디어스를 사용하실 때는 적당한 이미지를 미리 보기 상태에서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상 적용 범위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는 건데 이 스레스홀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색상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미지를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아마 여러분께서 그 TV 화면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이게 그 펜포커스가 잘 되나 초점이 잘 맞나 하는 의아심도 생기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컴퓨터 모니터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세밀한 그런 설정 값을 느끼게 되실 텐데 역시 보시던 거와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을 때 포커스를 잘 맞추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고요. 포커스가 잘 안 맞았다면 이제 샤픈 메뉴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언샤프 마스크를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OK 버튼을 눌러보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백그라운드 카피에 적용이 됐는데요. 제가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를 꺼볼게요. 꺼보면 원본 이미지가 상당히 좀 흐릿하죠. 초점이 흐릿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를 켜니까 아까보다 좀 선명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주밍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이 주밍 효과, 보통 보면요,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줌돼서 얼굴이 이렇게 쫙 커지고 아니면 이 뒷배경이 쫙 당겨서 나가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시사초점, 이런 그런 모습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포토샵을 이용한다면 이 주밍 효과를 아주 파워풀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토샵에 있는 이 필터를 이용하면 사진에 있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 시선을 집중시키고 싶은 부분을 아주 쉽게 집중을 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미 이것도 사용해본 필터들이에요. 그래서 블러 필터를 사용을 하면 이런 효과를 간단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이전 이미지와 그 다음에 애프터 이미지, 작업한 후의 이미지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신 이미지가 이제 주밍 효과를 연출하기 전 상태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주밍 효과를 연출을 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속도감 있게 강조하고 싶은, 시선을 집중시키고 싶은 신부의 얼굴 쪽으로 시선이 강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야, 지금 보니까 어떤 뉴스 투데이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피사체, 각시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주밍 효과 한번 도전해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작업할 이미지,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를 먼저 열어주신 다음에 이 원본 이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정을 할 때 항상 작업을 할 때는 원본 이미지를 보존을 해야 되니까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를 아까 했던 것처럼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에 우리가 이제 레디얼 블러라고 하는 필터를 적용하면 그런 주밍 효과를 간단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필터 메뉴로 가보시면 이 블러 메뉴, 이미 예전 시간에 사용을 해봤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레디얼 블러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레디얼 블러 대화상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어마운트를 이용하면 이제 그 블러의 강도, 세기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러 센터에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할 것인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신부의 얼굴 부분이 지금 중심이기 때문에 이 얼굴 부분을 보시면서 그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적당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러 메소드에서는 이제 스핀 효과와 줌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이 스핀 효과는 지금 보신 것처럼 원 형태로 이렇게 회전되는 듯한 효과를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줌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그런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를 연출을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줌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줌을 선택하면 이렇게 시선이 특정 아까 설정했던 그 중심점 부분을 중심으로 시선이 모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퀄리티에서는 이제 이 주밍 효과를 연출하는 이미지의 그런 어떤 품질 정도를 설정을 하는데 베스트로 설정하면 속도가 좀 느려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굿을 사용을 하고요. 자, 그럼 어마운트를 제가 약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운트를 높여서 적용을 하면 이제 적용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실 게 있죠. 제가 OK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 인물 사진이 다 망가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를 해보고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선택 툴들을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올가미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주밍 효과를 주실 때 주밍 효과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과 들어가는 부분과 경계선들이 좀 더 부드럽게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패더 옵션을 제가 여기서 한 30 정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밍 효과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을 이렇게 제가 얼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보고요.
자, 그럼 지금 화면과 같이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됐는데요. 이 선택 영역을 그럼 한번 이제 바깥쪽에 주민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얼굴은 원본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래서 선택 영역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선택 영역을 뒤집을 때는 우리가 이미 단축키를 배웠죠. 컨트롤 시프트 I라고 하는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뒤집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배경이 선택이 되었고 이렇게 배경이 반전이 되어도 패더 효과는 그대로 가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 패더 효과 사실 이 사진을 그러니까 선택 영역을 정확하게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뭉뚱그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선택을 할 것이냐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이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반전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주민 효과를 주면 되겠네요. 예.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이제 선택 영역 지정하지 않고 우리가 주민효과를 줬었을 때의 느낌과 그 다음에 지금 선택 영역을 지정하고 주민효과를 주는 상태의 느낌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은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사용을 해봤듯이 필터 메뉴로 가신 다음에 자, 블러 메뉴로 가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레디얼 블러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블러 대상자가 나타나죠. 그럼 아까 줬던 옵션을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운트와 중요한 거는 블러 메소드에서 줌잉 효과이기 때문에 줌을 선택하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OK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인물 사진의 얼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줌잉 효과가 연출이 됐죠.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하면 이렇게 결과를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카메라가 그 인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쭉 가져가면서 찍는 듯한 그 속도감마저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그 포토샵의 블러 효과를 이용을 하면 이 블러에는 여러 가지 블러가 있는데 속도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블러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이제 또 대표적인 게 모션 블러가 아닌가 예. 싶기도 한데요. 뭐 모션 블러를 이용해서 한번 움직이는 자동차 그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그 모션 블러 효과를 이용해서 움직임 효과를 줄 텐데 그 전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후의 이미지를 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이제 자동차가 가만히 서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배경과 그다음에 자동차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달리는 듯한 느낌이 없고 정지되어 있는 느낌으로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배경을 이렇게 여러 가지 필터를 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운동감 있는 필터를 주게 되면 자동차가 속도감 있게 달리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 결과의 이미지를 보면 바로 이런 효과를 연출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정말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방금 전에는 완전히 서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뒤에 부분이 굉장히 흐릿하게 예. 말 그대로 이제 블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 자동차도 어느 정도의 블러 효과를 주어서 굉장히, 지금 바퀴를 보니까 서 있는 건데요. 그죠? 예. 서 있던 사진인데 달리는 듯한 느낌을 볼 수가 있네요. 한번 도전해 볼까요, 이것도?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역시 우리가 이제 핵심 포인트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그 퀵마스크 모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보다 정교하게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작업하려는 이미지를 보시면 자동차 이미지에까지 속도감 있는 효과를 표현해버리면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다 전체적으로 이제 필터 효과가 들어가서 뭉개져 버리기 때문에 자동차는 제외하고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배경 부분만 움직임 효과, 그래서 운동감 효과를 주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퀵마스크 모드를 이용해서 자동차만 정교하게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선택 영역을 뒤집어서 반대에다가 그런 운동감 있는 필터 효과를 적용하면 아까 보셨던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작업 내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 텐데요.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정교하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올가미 툴을 이용해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패더 옵션이 지금 30픽셀로 돼 있으니까 제가 0으로 바꿔놓고, 왜냐하면 일단 자동차를 정교하게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자, 마우스를 쭉 드래그해서 정확하게 선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단 자동차를 러프하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가 이런 모양으로 선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퀵마스크 모드로 돌려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툴박스에 색깔을 지정하는 항목 아래쪽에 보면 오른쪽에 에디트인 퀵마스크라고 하는 이 아이콘이 있죠. 자,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원래대로 보이고 선택 영역이 아닌 부분은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붉은색을 칠해가면서 선택 영역을 이제 좁혀가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럼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제가 작업할 처음 시작할 위치를 적당히 확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확대가 됐으면 이제 브러쉬를 또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옵션 팔레트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을 했으면 브러쉬의 크기들을 적당히 지정을 해야 되는데 넓은 영역은 큰 브러쉬, 좁은 영역은 작은 브러쉬는 이제 기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는 제가 32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칠해야 되는데 이때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툴박스에 전경색과 배경색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전경색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면 퀵마스크 모드를 칠할 수 있고 흰색으로 되어 있으면 퀵마스크 모드를 지울 수 있으니까 지금은 칠해야 되니까 검정색으로 설정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칠해보시면 이거와 같이 지금 보신 것처럼 퀵마스크 모드 색상이 칠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자동차를 주변을 따라가면서 마스크를 칠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 예제로 작업되어 있는 파일을 제가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서 하셨던 것처럼 퀵마스크 모드를 이용해서 그리고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퀵마스크 모드의 색상인 붉은색을 정교하게 칠해서 자동차만 제외하고 배경 부분을 이렇게 마스크 영역으로 만들어준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마스크 영역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지금 이미지 작업, 일반적인 작업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일반 모드로 전환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일반 모드로 작업을 전환을 해서 할 때는 퀵마스크 모드 아이콘 옆에 보시면 에디트인 스탠다드 모드 아이콘이 있죠. 그래서 항상 일반 모드로 전환을 하실 때는 이 아이콘을 눌러서 일반 모드로 이렇게 전환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일반 모드로 전환을 하고 나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자동차만 선택 영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동차 이외의 배경들은 선택 영역에서 빠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정교한 선택 영역을 지정할 때 바로 지금 사용되는 툴이 퀵마스크 모드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사용 방법들은 저번 강좌를 좀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뒤쪽 배경 부분에다가 운동감 있는 블러 효과를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선택 영역을 뒤집어야 되겠죠. 그러면 셀렉트 메뉴에 있는 인버스 메뉴 또는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주시면 선택 영역이 뒤집힙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택 영역을 뒤집어 놓고요. 그리고 자, 필터 메뉴에 가보시면 자, 블러 메뉴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모션 블러라고 하는 이 블러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가 바로 이제 운동감 효과를 주기 위한 필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션 블러를 선택하면 앵글 줄 수 있겠죠. 디스탄스는 이 지금 적용되는 블러 필터의 거리감, 넓이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미지가 더 많이 뭉개지겠죠. 네. 뒷배경을 보시면서 적당한 값을 연출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여기서 40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자, 40 정도로 주고 OK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운동감 있는 필터 효과가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네요. 야, 벌써 이 배경 하나만 싹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 모션 블러라는 것이 이제 블러가 형성되는 것이 횡으로 되네요. 이게 그렇죠. 수평선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타게 되니까 바로 그냥 움직이는 자동차가 그래서 만들어지네요. 아까 보신 것처럼 대화 상자에서 앵글이라고 하는 한국을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앵글을 이용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평 형태로 운동감을 줄 것인지, 그다음에 수직 형태로 줄 것인지, 45도 각도로 줄 것인지 그 각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펜 포커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줌잉, 그리고 또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어봤는데요. 이 모션 블러를 활용을 해서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했던가? 작고 미세한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사를 유발케 한다. 작은 것들이 감추고 있는 신비로움, 그 신비로움을 발견의 예술이라는 사진으로 풀어보자. 접사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안녕하세요, 이원석입니다. 오늘은 접사 촬영에 대한 방법을 저랑 같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접사란 것은 우리가 찍을 사물, 즉 피사체를 우리가 보는 시각보다 더 확대해서 촬영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옛날 필름 카메라에 비해서 요즘 디지털, 우리가 대부분을 쓰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에는 접사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보자도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게 바로 접사입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촬영을 같이 해보실까요? 오늘의 촬영 대상은 거미. 접사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떨림 방지. 접사는 셔터가 오랫동안 열려있기 때문이다. 또 초점 거리 조절이 중요한데
평소에 자기 카메라의 최대 접사 거리를 알아두면 좋다. 안 그러면 무리하게 당겨 찍는 동안 멋진 순간들을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거미를 보시면요, 굉장히 어둡죠? 어둡게 되면은 우리가 조리개를 좀 개방해서 촬영하게 되는데요. 너무 개방이 되면은 거미 다리 부분이나 그 기타 끝에 있는 부분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리개를 조금만 조여주고 촬영하게 되면은 보다 효과적인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기서 거미의 구도가 중요한데요. 거미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 구도나 아니면 좌측 아니면 우측에 있는 구도로서 배경을 살려주게 하면 우리가 더 멋있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촬영할 때 측광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멀티 측광하게 되면은, 자, 여기 아무것도 없죠. 멀티 측광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 골고루 우리가 빛을 넣을 수가 있는데, 접사에서는 우리가 스포 측광을 해서 검의 중심을 맞춰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요. 어두워질 때는 셔터 스피드 확보하기 진짜 힘들죠. 60분의 1초가 확보가 안 될 때는, 즉 125분의 1초나 60분의 1초 그 이상이 확보가 되면은 상관없는데, 그 이하 뭐 50분의 1초나 45분의 1초, 40분의 1초, 1초라든가 노출을 길게 잡게 되면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촬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선명한 사진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때는 그 삼각대를 이용해서 이 카메라를 고정시키거나, 여기서 화면 설정에서 ISO가 있습니다. 감도를 높여서 셔터 스피드를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60분의 1초 이상은 찍어줘야지만은 벌레도 사진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접사에 대한 호기심은 대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호기심으로 또 재미로 자작 접사 렌즈를 만드는 경우도 많다. 돋보기나 망원경 렌즈로 접사 렌즈를 만들어 붙여도 절대 뒤지지 않는 결과물이 나온다. 접사 모드나 렌즈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줌으로 당겨서 찍는 방법도 접사에 접근하는 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나가도 늦지 않다. 지금 감독님이 지금 어둡죠? 어두울 때는 우리가 내장 플래시를 이용해서 촬영하게 되면은 뒤에 배경은 어두우면서 감독님만 밝게 하는 아주 이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내장 플래시가 감독님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단풍잎이 너무 밝아서 너무 오버되게 갖고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뒤에 물러선 다음에 조금 거리를 둔 다음에 촬영하게 되면 아주 이쁜 사진 나오게 됩니다. 노하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내. 나비나 잠자리 같은 곤충들은 날아갔다가 언젠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습성이 있단다. 뷰파인더에서 눈을 떼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원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작은 것을 크게, 또 큰 것을 작게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접사는 완성되는 것이다. 디카포커스, 이 사진을 찍는데 상당히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접사네요. 저는요, 이 소지품 같은 거 있잖아요. 접사 사진을 찍어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꽃을 많이 찍게 되는데요. 참 오늘 보면서 이 꽃을 찍을 때 어떻게 하면 꽃의 그 색깔 부분을 생생하게 살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정보를 참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예, 참 괜찮은 정보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 예고해 주시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미지에 자기 자신만의 낙관 같은 걸 새기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좋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늘 접속하고 계시죠?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